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공동조직위원회가 베트남에서 공식 발족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발굴 시민주간이 어제 처음 시작됐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이 시작된 날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2.2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살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갇혔다 1시간 반 만에 발견됐습니다. 통학버스 안전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달과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출근길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봄을 앞두고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춥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눈비는 오늘 아침 출근길 무렵부터 시작돼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많게는 40mm가량으로 그 양이 제법 많겠고요. 눈으로 내린다면 1에서 5cm가량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구가 2도, 안동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8도, 안동 5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5살 어린이가 1시간 반이 넘도록 방치됐다가 발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폭염 속에 4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방치됐다 중태에 빠진 사고 이후 안전 지침까지 내려졌는데도 이런 일이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5살 유진이가 한 달 가까이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유치원 통학버스에 1시간 30분가량 방치됐다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차량 안에서 누가 막 울면서 소리를 치면서 창문을 두드리는 거를 발견하고 또 아이가 갇힌 걸 알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잠겨 있더래요. 야외 학습을 다녀온 뒤 점심을 먹고 하원 시간이 될 때까지 유치원에서는 아이가 없다는 것도 몰랐다며 불안에 떨었을 아이 생각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시간마다 깨고 울고 머리를 박고 엄마 문 닫지 마, 문을 못 닫게 하고 불 다 켜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 보면 진짜 마음이 무너지고. 유진이 어머니는 전체 원생에 이를 알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과 치료비 지원 등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유치원 측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교육청에 신고했고 치료비 지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외상적인 그런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더 이거를 별일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7월 폭염 속에 4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8시간 갇혀 중태에 빠진 이후 하차시 잔존 인원 확인 등의 안전 지침이 전국교육청에 내려졌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25일 날 다 학부모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 다 이야기하기로 내부에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대구시 교육청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학교 법인의 원장과 교사 징계를 요청하고 교사와 운전기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에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CCTV 의무화, 인명피해 발생 시 폐원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는 가운데 자꾸만 반복되는 통학버스 안전사고 탓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유치원 통학 차량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 한 달 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교사, 운전자의 하차 지도와 출결 상황 최종 확인 등 통학 차량 안전 수칙을 지키는지와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연 2회 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통학 차량 운행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교직원과 운전자 안전 교육도 실시합니다. 어제가 대구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지 꼭 1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28일은 2.28 민주운동 57주년이 되는 날이죠.
대구시는 대구의 이런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대구 시민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일제의 경제권 침탈을 막기 위해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자유당의 부패에 항거하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1960년 2.28 민주운동. 대구시가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어제부터 민주운동이 일어난 28일까지를 대구 시민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참여와 저항 같은 대구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을 되살려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자는 취지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요. 또 2.28 민주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 대구 시민이 함께하고 또 후배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구 시민주간 첫날인 어제는 110년 전처럼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문이 낭독됐고 신문자료와 영수증 등 그날의 자료가 전시됐습니다. 시민주간 마지막 날인 2.28 민주운동 기념일까지 세미나와 포럼, 골든벨 퀴즈대회와 가요제 등 시민축제회장이 펼쳐집니다. 근간으로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우리 이번에 시민주간 선포는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 있어서 그냥 사는 건데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좀 신기했어요. 한 조사에 의하면 2.28 민주운동을 모르거나 이름 정도만 들어봤다는 비율이 대구에서만 30%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시민주간 사업을 확장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구 시민정신을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처럼 대구 시민주간은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조원진, 홍일학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들이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은 제출한 지 8달이 되도록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조차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주관기관인 국가보훈처 역시 2.28 민주운동이 4.19 혁명과 의미가 중복된다며 국가기념일 지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효과성, 필요성,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념일, 유사한 기념일과의 그런 정체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검토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야지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국가보훈처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결의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탄핵 정국에 휘말려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보훈처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주관부서인 보훈처에서 요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국민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큼 국가기념일이 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2.28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정말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구시도 2.28 민주운동의 위대한 시민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시민주간을 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해 대구 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시행하는 생활임금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경북 지역에서는 그동안 외면받아왔는데요. 포항시와 울진군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올해 법으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 선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사실상 최저 생활이 힘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80여 개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비해 금액이 10에서 30%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경북 지역에선 그동안 제도 도입이 미뤄져 왔는데 포항시 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2015년 포항시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하도록 했지만 포항시가 조례로 정한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자 시의회가 다시 나선 겁니다. 차상위 계층 정도의 급여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걸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급여 수준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포항시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900여 명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활임금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20%가량 높은 7,700원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포항시 업무 위탁업체와 공사 용역업체의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민간으로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만 주면 다 되는 것으로 이제 오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시행하고 민간 부분들도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포항시 생활임금 조례는 다음 달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울진군도 최근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는 4월에 가결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경북에서도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안동에서 생산한 국산 콩으로 만든 발효식품 나토가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맛과 안정성을 내세워서 한국산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에서 재배한 국산 콩으로 발효식품 나토를 생산하는 농식품 가공 공장입니다. 지하 천연 안반수를 사용해 콩을 익히고 나토 전용으로 개발한 소리 품종을 사용해 안전성과 맛을 높였습니다. 2007년 첫 수출을 시작으로 지난해 10만 불 수출을 달성하고 연간 콩 17만 톤 가공 처리가 가능한 생산 라인을 추가로 만들어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선언했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지역의 농민들하고 함께 해외 시장을 세계인의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일본 측과 신제품 개발, 정보 교류, 공동 마케팅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안동시는 농식품 가공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이런 니케바이오가 지역 기업과 서로 상생하면서 정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공식품 활성화는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문경세제의 국내 최초 야외 사극 촬영지가 조성된 게 벌써 17년 전인데요. 지금까지 이곳에서 촬영된 영화와 드라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이 생겼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 세제 제1관문디 용사골, 법궁과 양반집, 초가와 저잣거리까지 130동의 조선시대 건물이 조성돼 있습니다. 문경 세제 오픈 세트장입니다. 세제의 산세가 고려의 수도 송악산과 닮아 지난 2000년 왕건을 다룬 사극을 찍으며 한 방송사가 조성한 것을 9년 전 문경시가 32억 원을 들여 활용도가 높은 조선시대로 변모시켰습니다. 유명 영화와 드라마 200여 편을 찍었고 지금도 경기도 다음으로 접근성이 좋은 사극 촬영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픈 세트장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촬영장 건립 과정과 소품들, 지금껏 촬영된 영상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 사극을 다 그래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진짜 참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픈 세트장의 활용도는 다양합니다. 매년 5월에는 찻사발 축제장으로, 평소에는 다도와 조선시대 의복 체험 등 세제 속 관광 명소로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공동조직위원회가 베트남에서 공식 발족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와 베트남은 한류의 힘을 바탕으로 문화와 경제를 융합한 역대 최고의 행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올해 11월에 열리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의 공동조직위원회가 베트남 현지에서 출범해 엑스포의 출발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조직위 출범식에는 공동조직위원장인 응우엔 탐퐁 호찌민 인민위원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 각계 주요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경제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장의 모습을 같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류 공연과 양국 전통 공연 등으로 이뤄진 특별 행사와 아이돌 그룹 블락비의 홍보대사 위촉식 등도 열려 조직위 출범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조직위원들은 개폐막식장과 신라역사 문화관 등이 마련될 호찌민 시청 앞 광장 등을 돌아보며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한베트남 기업인 간담회와 호찌민 지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경북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등 경제 분야 협력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베트남 분들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 행사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은 11월 9일부터 25일간 호찌민시 일원에서 위대한 문화, 거대한 물결, 더 나은 미래 등 3개 분야로 나눠 2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해 대구 도시철도 부정승차자가 2015년보다 77%나 늘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도시철도 부정승차자 2,900명을 적발해 부가운임 7,6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적발 인원이 2015년보다 77%나 늘었습니다. 어른이 어린이 승차권을 이용하는 등 할인권을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가 전체 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통카드 부정 사용 15%, 표 없이 이용한 것이 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막말을 하고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모 고등학교 교사를 중학교로 발령하고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1월 수업 시간에 여학생 어깨를 만지거나 성적인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전보 인사로 인근 학교 겸무교사로 발령났는데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추가 인사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처음 사안을 조사한 담당 장학사도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했는지 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와 대구교육대학교가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해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연계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 협약 내용은 교원 양성기능 연계와 공동교육과정 개발, 학점과 교직원 교류, 공간과 시설물의 공동활용 등입니다. 두 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의 다른 대학과의 협업 체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늘 오후 2시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중소기업청과 대구세관, 한국무역협회 등과 함께 통상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국의 우선주의 또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등으로 통상 환경이 불안해진 지역의 수출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됩니다. 대구시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수출 지원책을 소개할 예정이고 수출 관련 기관에서는 기업 고충을 듣고 상담도 해줄 계획입니다. 국내 철강업체 가운데 포스코의 직원 근속 연수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포스코 직원의 근속 연수는 평균 18.7년으로 1년 전보다 0.9년 늘었고 철강업계 평균 15.3년보다도 길었습니다. 한편 세아제강은 16.1년, 동국제강 13.8년, 현대제철은 11.8년으로 근속 연수가 짧았습니다. 영덕군은 논두렁과 밭두렁,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태운 주민 3명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영덕읍과 창수, 축산면의 산림 인근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본인과 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봄을 앞두고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춥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눈비는 오늘 아침 출근길 무렵부터 시작돼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로 내린다면 10에서 많게는 40mm가량으로 그 양이 제법 많겠고요. 눈으로 내린다면 1에서 5cm가량 예상됩니다. 또 눈비가 그치고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또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에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높지만 낮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문경의 기온은 0도, 구미 4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기온은 1도, 낮 기온 5도 예상됩니다. 포항과 울진의 낮 기온 9도 예상되고요. 오늘 저녁부터 모레까지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